YTN 라디오의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셔서 YTN 라디오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좋아요와 댓글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월요일 2부는 뉴스 정면 승부에서만 볼 수 있는 고퀄리티는 모르겠으면 하여간 이 여의도 정면 승부인데요. 좀 고퀄리티 토론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항상 갖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퀄리티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영입니다. 좀 부탁드릴게요. 예. 두 분 가끔 어떻게 국회 말고 뭐 앞에서 좀 소주나 한잔하고 그러시지 않죠? 네, 상임위가 같지 않아서 그럴 기회는 없었던 것 같아요. 아니, 상임위 같으면은 그런 기회가 있습니까? 회의 끝나거나 뭐 중간에 그런 기회가 있는 경우도 있죠. 네. 그게 이렇게 끝나고 나서 뭐 소주 한잔 하고 이렇게 해서 좀 여야 간에 흉금을 털어놓고 얘기를 하는 기회를 갖는 것도 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상대는 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대는 어디까지나 파트너죠. 예결위를 같이 상임위를 했었는데 네. 사실은 예결위가 아무래도 메인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시간을 갖기는 어려웠던 아쉬움이 있지만 지나가면서 그래도 인사를 하고 사실 우리 방송도 전화로 하다 보니까 그렇죠. 자주 뵐 일이 없어서 좀 아쉬웠는데 그래도 지난번에 오랜만에 다시 만나 뵙게 돼서 진짜로 의원님 반갑습니다. 서로 인사도 하고 좋은 관계 유지하려고 노력을 앞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언제 날 잡아서 방송에 직접 출연하세요. 그리고 딱 6시에 끝나면은 밥 먹고 소주 한잔하기 딱 좋은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분 좀 나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초대해 주시면은 얼마든지 나가겠습니다. 우리야 언제든 초대하죠. 네. 우리 PD님하고 작가님께서 언제든지 초대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겠습니다. 네, 신율 선생님도 제가 뵙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말이에요. 이 얘기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잼버리 대회가 이게 결국은 일단 그 사만금에서 철수하고 서울 수도권으로 옮긴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런 상황을 두고서 책임 공방이 서로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일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배 의원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정부 여당의 일원으로서 이 정부가 주관한 행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해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보이스카우트 출신이라 하는데 그 구호가 준비하라, be prepared입니다. 근데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요.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한 원인 규명과 사후 재발 방지 대책은 반드시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참가자 4만 3천 명이 우리나라를 무사히 다 떠난 12일 후에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네. 지금 이 시점에서 잘잘못을 가리는 게 과연 이 행사에 도움이 되겠는가 이런 생각은 좀 해봅니다. 신 의원님. 예, 저도 이번 주 행사가 마무리될 때까지는 정쟁으로 가지 않도록 상당히 여야가 공동의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배준영 의원님과도 공감대 갖고 있는 건데요.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은 추후에 하더라도 이번 주까지는 잘 마무리돼서 그래도 최선을 다하는 잼버리가 되도록 우리 온 세계에 알려야 되는 또 소명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일단 잼버리 대회가 끝날 때까지는 저도 좀 최선을 여야가 다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는데 그 이후에 따져볼 것이 예산 문제 아닌가 이런 얘기들도 사실 많이 나오거든요. 예산이 도대체 어떻게 쓰였고 그리고 실제로 여행이라기보다 출장을 많이 간 것 같은데 근데 출장지도 스위스, 이탈리아 이런 데도 포함이 된 모양이에요. 근데 거기는 잼버리 대회가 열린 적이 없다며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이런 부분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부서가 집중적으로 좀 따져봐야 될까요? 이번에 잼버리에 투입된 총 예산이 한 1,170억 원 정도인데 이게 참가자가 4만 3천 명이니까 나누면은 1인당 한 272만 원 정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얼마나 훌륭하게 치를 수 있는 충분한 예산이었다는 걸 말해주는 거고요. 근데 이런 막대한 예산이 야영지 조성에도 10분의 1도 쓰이지 않았다는 이런 사실, 그리고 한 870억 정도가
한 74% 정도 차지하는데 조직이 운영비로 쓰였고 예. 말씀하신 대로 잼버리를 열어보지도 않은 이탈리아, 스위스, 뭐 프랑스 같은데 공무원들이 가서 도대체 뭘 보고 왔으며 또 영국은 잼버리가 열린 지 100년이 지났는데도 성공 사례라고 공무원들이 왜 갔다 왔는가 뭐 이런 거에 대한 100년이 넘었어요? 저희가 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원인 규명을 해야죠. 그리고 말이 나와서 말인데 이게 첫 단추부터 좀 잘못 끼워져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전라북도는 1982년도에 아태잼버리를 이미 성공적으로 개최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2010년도에 새만금 방조제가 완공된 이후에 이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를 새만금에 유치해서 새만금 개발에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 이게 병행해서 가겠다. 이런 게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유치 활동 결과 보고서 25페이지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전라북도는 오래전부터 좀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새만금에 간척지에 가장 잘 자라나는 나무를 곳곳에 심어 2023년에는 풍성한 숲 공간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힌 게 역시 유치활동 결과 보고서 40페이지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전체적으로 코리아 잼버리를 예. 대통령께서 이제 선언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전국적으로 그리고 또 모든 기업들이 이제 도와주고 이렇게 결국은 태풍까지 와갖고 이제 서울에서 마무리하는 행태가 됐는데 하여튼 굉장히 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신 의원님? 예, 우선은 폭염 그리고 해충 배수 문제는 이미 오랜 시간부터 지적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측하고 대비하지 못했던 그런 우리 정부와 그리고 조직위의 무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원인 규명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예. 특히 예산이 1,400억 원이 제대로 그 목적대로 쓰였는지에 대한 거와 더불어 이번에 69억의 예비비가 추가로 반영됐는데 그렇다면 왜 진작에 이런 것들을 예측하고 추가 지원을 못했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예산적인 부분 그리고 워낙에 조직위가 공동위원장 체제이기 때문에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일사불란함과 유연함이 없었던 것 같고요. 컨트롤 사고가 과연 있었느냐 이런 부분에서의 문제를 국회가 꼭 확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여가부 장관도 대답을 하긴 했는데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다라고 했던 그 국회에서의 답변이 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는지에 대한 그런 정부와 조직이 차원에서의 문제점을 저희가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민주당 혁신위가 연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상당히 논란거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배 의원님? 예. 혁신위원회가 정말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냥 혁신이라는 말의 뜻을 사전에 찾아봐야 될 정도로 정말 헷갈리는데요. 당초에 불체포 특권에 관련된 것이 당에서 받아들여지지 못할 때부터 이제 말하자면은 허발지 같이 하다가 결국은 김은경 위원장의 여명 투표 발언으로 해서 과연 혁신을 위해서 나타났나 아니면은 민주당이 정말 지금 지지율이 굉장히 하락하고 있는데 기여를 하고 있는 혁신이가 아니라 망신이 아닌가 뭐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제 혁신이가 제가 쭉 보니까 민주당에서 여러 번 혁신이를 했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반대에 부딪혀서 그리고 의지가 없어서 그래서 대부분 다 자초하고 말았는데 지금 민주당에 필요한 거는 혁신이가 아니라 비대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혁신이라고 세우고 공을 들이고 했지만은 결국은 혁신이가 실패로 귀결할 것이 너무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이제 8월 20일 날 결과 보고를 낸다고 하니까 이제 그만두라고 말할 것도 없고요. 이제 이재명 대표가 빨리 그 스탠스를 정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신 의원님. 예, 혁신이가 혁신적이지 않다라는 거에 대해서 뼈아프게 느끼고요. 특히
특히 혁신위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었던 우리 당으로서도 상당히 마음이 아픈 상황입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그런 불필요한 이슈와 설화를 발생을 시켰기 때문에 빠르게 이제 그동안 준비했던 혁신안을 발표함으로써 어느 정도의 활동을 정리하는 것이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제가 신 의원님께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배 의원님이 민주당에 필요한 건 혁신위가 아니라 비대위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얘기는 이재명 대표의 조기 사퇴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전 이해하고 있는데 그 가능성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십니까? 우리 당내 상황에 대해서 다른 외부의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적절치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우선은 지금 혁신위의 구성과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진단과 빠른 종료를 통해서 다시 그 혁신위를 종료를 하고 우리 당 지도부 체제로 돌아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비대위 체제를 당장 해야 된다라는 거에는 공감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박강원 원내 대표와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다시 화합을 하면서 이 상황을 같이 타개하면서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총선 국면에서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전략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의 앞으로의 그런 남은 시간 동안에 현명한 우리 대응을 또 당내에서 의원들 사이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혁신의 빠른 마무리 그리고 우리 지도부 체제의 원상 복귀를 통한 제대로 된 이제 민주당의 혁신 메시지가 당 차원에서 나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조기 퇴진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지금 당장에 발생할 수 있는 이재명 대표의 그런 계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비대위 체제로 가는 것 자체가 지금 시점에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저 또한 비대위 대변인을 2차례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심판하고 있는 여러 가지 선거의 결과에 있어서 우리 당이 혁신과 변화를 해야 된다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긴 하지만 그 정확한 시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내부에서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배 의원님, 배 의원님은 말씀하세요 일단. 네, 혁신위 관련해서는 몇 면을 보니까요. 7명이 전부 친명입니다. 김남희 변호사는 민변 출신의 이재명 후보 지지를 대선 당시 선언했고 윤영중 대표는 제주 공동본부장이었고 서복경 대표는 팬덤은 죄가 없다고 개딸에 대해서 그거 했고 차지호 교수는 이재명 대표 대리인으로 대통령 후보 등록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8월 20일을 이제 목표로 해갖고 한다는 것들이 그 대의원제를 폐지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의원제가 평균적으로 당원 60명의 효과를 거두고 있는데 이게 표의 등가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 맞는다는 건데, 근데 너무 의도가 보이기 때문에 그 뜻이 좋다고 그래도 오해를 받고 그것은 비명들의 이제 규탄을 받는데, 제가 이재명 대표 선출 당시 투표 현황을 보니까 전체 중에 전국 대의원이 반영 비율이 한 30%, 송영길 대표 선출 당시 투표 현황이 보니까 전국 대의원이 한 45% 정도 되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가 개딸로 대변되는 그 일반 권리당원 이분들의 지지를 받아갖고 앞으로 이제 여태까지 연명을 해왔으니까 이분들의 목소리를 더 키우기 위해서 이런 들러리를 세운 혁신위원회를 통해 갖고 이제 대의원제를 폐지하고 이제 직접 정치를 하겠다는 거니까 물러날 생각은 없고, 그래서 비대위는 민주당 당을 위해서는 좋겠지만은 현 상황에서는 좀 난망하다고 보여집니다. 신 의원님, 대의원제 폐지 지금 말씀하셨는데 가능하다고 보세요?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박강원 대표도 100일 기자간담회 때 폐지하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내에서 지금 권리당원이 30만에서 100만까지 올라간 상황에서의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비율에 대한 적정성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나 토론이 이루어질 수는 있지만 지금 당장 대의원이 갖고 있는 의미와 함의에 대해서는 조금 더 충분히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대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혁신위가 친명 일색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비춰지는 부분에 있어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요. 혁신위가 우리 당의 근본적인 구조적인 그리고 우리
국민한테 심판받은 그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메시지를 냈다면 좋았을 텐데 지금 우리 당 내에서 분열과 갈등을 가져올 만한 그런 안에 대해서만 발언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안타까운 생각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 좀 대의원제 폐지는 오바다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지금 폐지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고 혁신위에서는 축소라고 그러죠. 대위원제 축소라는 발언을 하고 있고 내일 그것을 발표하겠다라는 기사도 보았는데요. 실제로 혁신위의 발표안이 그대로 당내에서 수용될 가능성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된 이후에 결정이 될 거기 때문에 발표만으로 우리 당 내에서의 그런 영향력이 곧바로 반영되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오버한 거네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강성 당원들의 목소리만 반영해서 검토를 한다 그러면 혁신위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그런 민주당의 그런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당원 투표제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는 좀 더 충분한 토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 의원님께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엔 김기현 대표 체제로 계속 총선 치르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일각에서는 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런 건데 알겠습니다. 자, 또 제가 배 의원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그 돈봉투 사건 있지 않습니까? 돈봉투 사건에서 지금 검찰 윤관석 의원이 지금 일단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이상만 의원은 불구속됐고, 근데 그 과정에서 지금 한 19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연루됐다라는 언론 보도 보셨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지금 민주당은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거든요. 글쎄요, 이제 이거는 서초동의 문제지 이제 여의도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네, 19명을 이제 신문에서 특정하는 것을 저도 봤습니다. 그런데 그 10명의 민주당 의원님들이 모이신 곳이 보니까 외통위 소회의실에 모이셨더라고요. 근데 외통위 위원장이 당시 송영길 대표였거든요. 그리고 소회의실에는 CCTV가 없지만은 그 복도에는 CCTV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이제 그건 서초동에서 밝힐 일이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9명을 위원회관에 다니면서 이제 돈봉투를 나눠줬다라고 이게 특정을 했는데 그것도 이게 저희가 카드로 찍고 들어가기 때문에 또 복도에 CCTV가 있기 때문에 그 누가 들어가고 나갔는지 보입니다. 물론 돈을 주고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모를 수는 있겠지만은 그런 정황이라든지 그리고 이정근 전 사무총장인가요? 그분이 사무부총장입니다. 사무부총장. 그분이 녹취하고 진술한 게 있고 무엇보다도 이제 법원의 판단이 중요한데 그 윤관석 의원을 구속했다는 거는 말하자면은 윤관석 의원이 돈을 줬는데 누가 받았다는 것을 굉장히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그 증거가 있다고 법원에서 인정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여의도 말고 이제 서초동에서 밝힐 일만 남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 의원님 같은 경우에도 이 민주당이 주장하는 검찰의 편파 수사 이런 거에 동의하십니까? 아직까지는 명확한 정황이 나오거나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언론 흘리기 방식으로 해서 의원들 망신주기나 여론재판하는 거는 적절하진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우리 당에서 정말 당대표 선거에서의 발생한 돈봉투 사건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사법의 명확한 판단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명확한 근거 없이 이렇게 발표함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억울한 의원들에 대한 그런 불명예 이런 부분은 극복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적어도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고 있다면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 제대로 된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 지금 이런 방식으로의 계속해서의 언론에 흘리는 방식은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또 다른 사법 리스크가 이제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고 다시 한번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 이제 정치권의 그런 시각이 정치권에 있는데 김기현 대표 그랬죠.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서에 이재명 대표하고 자신하고 나란히 서명하자 이런 제안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배 의원님? 저희는 불체포 특권 포기하는 걸 모든 의원들이 이미 다 사인을 했습니다. 예. 근데 민주당이 정말 입장이 묘한데요. 처음에는 불체포 특권 포기를 안 한다고 그랬다가 당론으로 하는 듯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 사인은 안 한다고 그러고 또 체포동의안이 넘어왔을 때 그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받는다고 그랬고 예. 그리고 이것을 사실 법적으로 이렇게 인사에 관련된 건 전부 비밀 투표로 하게 돼 있는데 기명 투표를 해갖고 누가 이재명 대표를 이제 체포동의안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보게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창과 방패입니다. 모순입니다. 예.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정확하게 다룰 생각이 없어요. 왜냐면요 지금 대장동 유래신도시 의혹하고 성남 FC 묶어서 지난번에 23년 2월 27일 날 본회의에 올렸는데 부결됐지 예. 않습니까? 근데 이제 변호사비 대납 사건도 있어요. 예. 이재명의 그 변호사비를 쌍방울 그룹에서 자금 이체했다는 의혹도 있고, 예. 그리고 허위사실 공표라고 해서 20년 대선 당시 예. 정리해 대장동 주시죠. 개발 비리 그것도 허위 발언한 혐의로 지금 재판받고 있고, 대북 송금도 지금 이화영 예. 씨 와이프랑 본인이랑 싸우고 있으면서 오락가락하고 있기 때문에 또 백현동 개발 사건도 그렇고 예. 이게 아마 이제 알겠습니다. 저는 잘 몰라도 스케줄상 아마 그 회기 중에 넘어올 겁니다. 예. 그러면은 거기에서 어떻게 떳떳하게 민주당이 대응하는지 지켜볼 겁니다. 자, 신 의원님. 예, 민주당도 이미 국민들께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기로 예. 약속을 한 만큼 예.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요. 사인은 할 것 이재명 같아요. 그쵸? 아직 사인의 요구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도 사인을 하지 않았는데 이미 선언했기 때문에 예. 그것은 사인에 준하는 그런 국민들과의 약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재명 대표께서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대정부 연설에서 예. 말씀하신 만큼 그 본인의 발언에 대한 책임을 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